김종필은 부인 박영옥이 사망한 후 난 마누라하고 같은 자리에 누워야겠다 싶어서 국립묘지 선택은 안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영원한 2인자 온종 김종필 편입니다. 1926년에 태어나서 2018년 6월 23일까지 92세를 살았다. 김종필은 충청남도 부여에서 면장 김상배의 7남 중 5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할아버지 김현택에 의해 충남 갑부로 불렸으며 3대 독자였던 아버지 김상배는 딸 없이 아들만 7명을 두었다. 김종필은 어릴 때 대부분 부여에서 자랐으며 부여공립보통학교, 공주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18세인 1944년 김종필은 공주고등보통학교 졸업 후 일본 도쿄로 유학을 떠나 주호대학 독법학과 예과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본인 선배를 때린 것이 빌미가 되어 자퇴하고 귀국 후 대전사범학교 강습과에 입학 후 이듬해 3월 졸업하였다. 19세인 1945년 교생실습 중 일본인 교감을 때린 일로 헌병대 영창을 갔다가 면장이던 부친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 퇴교는 간신히 면했지만 보복 조치로 오지인 보령 천북국민학교로 발령이나 근무하던 중 하리로 광복을 맞았다. 20세인 1946년 경성사범학교 사회교육과에 입학하였다. 22세인 1948년 부친이 작고한 후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자 사범대 3학년 1학기 마친 후 자퇴하고 하고다공원 앞 모병소에 원서를 내고 군에 입대하여 충청남도 온양의 육군 제13년대에 배속되었다. 그러나 군에서의 가혹 행위를 못 이겨 불침번 중 탈영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이후 대학 동기인 김용태의 자취방에 지내던 중 극장에 영화 보러 갔다가 육사 교도대와 만나 자수하고 기간병으로 재입대하였다. 사병으로 근무하던 중 김종필을 눈여겨보던 중대장의 권유로 이듬해 1월 육군사관학교 8기로 입학하게 된다. 23세인 1949년 5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였다. 김종필은 8기생 졸업식에서 우등상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보병소위로 임관하게 된다. 그는 1300여 명의 8기 졸업생들 중 32명만 갔던 육군본부에 배속되었다. 김종필은 육군본부 정보국 북한반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한다.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 상황실장이 박정희였는데 이 당시 박정희는 육사회기로 임관하여 현역 소령으로 육군본부 정보국 과장으로 재직 중 남루당 전력이 탄로나서 파면당한 후 장도영 백선엽의 도움으로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국 상황실장직을 맡고 있었다. 이후 박정희와 김종필을 비롯한 육사8기들은 수시로 어울려 다니며 친해졌고 훗날 이들은 5.16 군사정변의 주역으로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된다. 김종필은 같은 해 12월 중위로 이듬해 한국전쟁 중 대위로 승진하였다. 25세인 1951년 2월 박정희의 중매로 박정희의 조카인 박영욱과 결혼하였다. 박영욱은 박정희의 셋째 형 박상희의 장녀로 한국전쟁 중 국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다. 김종필은 그해 제1차 도미 유학장교단 150인 중 한 사람에 선발돼 조지아 포트베닝의 미국 육군보병학교에 입교하여 수료하고 이듬해 다시 정보국 전투정보과 북한반 반장이 되었다. 이후 그는 군에서 계속 정보장교로 복무했다. 31세인 1958년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기획과장으로 부임 후 중령으로 진급했고 이후 정보참모부 정보처장, 행정처장 등이 되었다. 34세인 1960년 8월 김종필과 석정선 중령은 장면 총리를 찾아가 부패한 장성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이른바 정군운동을 벌이다 항명파동의 연루가 되어 석정선과 함께 모든 책임을 지고 육군 중령으로 예편하고 군을 나왔다. 그는 예편 후에도 꾸준히 박정희와 교류하였다. 35세인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에 의해 5.16 군사정변이 단행되었고 김종필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김종필은 박정희와 함께 4월 19일 4.19 의거 1주년 기념시위를 거사일로 정하였지만 장면 정권이 시국정화단에서 학생 시위대를 매수하여 4월 19일 당일은 조용하여 거사를 5월 16일로 미루었다. 김종필은 훗날 인터뷰에서 쿠데타 실행을 자신이 먼저 박정희한테 주장했다고 말하였다. 거사 성공 직후 그는 즉시 시국정화단 등을 개편하여 중앙정보부를 창설하고 초대 중앙정보부장에 취임한 후 표호로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를 만들었다. 6월 5일 김종필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5.16 군사정변은 낡은 구세대의 정치 진출을 차단하기 위한 거사라고 발표하였다. 김종필은 그해 7월 사상계 7월호에 실린 함석헌의 5.16 군사정변 비판 칼럼을 문제 삼아 장준하를 소환 취조하였다. 36세인 1962년 중앙정보부장으로 재직 중 육군 준장으로 진급하였고 그해 10월 미국을 방문하여 메가더 미국 육군 원수를 방문하기도 했다. 박정희가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를 끊임없이 설득한 사람이 김종필이었다. 37세인 1963년 1월 육군 준장을 예편하고 중앙정보부장을 사임하였다. 그는 중정부장 재임 중 민주공화당을 창당하면서 정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4대 의혹 사건으로 물러나고 한 달 뒤인 2월 일본으로 외유를 떠난다. 이때 김종필은 나의 희망 반 외부의 권유 반으로 떠난다 고 했는데 이 대답을 동아일보 이만석 기자가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기사로 옮겨 이 말은 김종필의 유명한 말로 남게 되었다. 이후 10월 15일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일주일 뒤인 10월 23일 김종필은 8개월 만에 귀국하였다. 그리고 그해 11월 제6대 국회의원 선거 충남 부여에 출마해 당선되었고 다음 달 민주공화당 의장에 취임하였다. 이후 김종필은 총 9번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다. 38세인 1964년 김종필은 오이라 마사요시 일본 해상과의 마쿠 교섭으로 한일협정 성립을 주도하였으며 이후 3월부터 굴욕적인 한일협상을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일어났다. 결국 6월 3일 6.3 사태가 발생하여 박정희 정권은 서울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김종필은 6월 18일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에 따른 여론 악화의 책임을 지고 미국으로 7개월의 2차 외유를 떠난다. 김종필은 두 차례의 외유 이후 풍운하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결국 이듬해 한일 기본조약이 정식으로 맺어졌고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41세인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면서 그를 지지하는 파벌이 나타나자 박정희는 이듬해 5월 국민복지회 사건을 이용하여 김종필 지지 세력을 공화당에서 제명하였다. 이 일로 인해 김종필은 5월 30일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당의장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였다. 44세인 1970년 12월 정계 은퇴 2년 7개월 만에 복귀하여 공화당 총재 수석상임 고문에 임명되었다. 45세인 1971년 3월 공화당 부총재로 임명되었고 같은 해 5월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6월 국무총리에 취임하였다. 46세인 1972년 박정희가 10월 유신을 발표하자 김종필은 현직 국무총리 입장에서 지지하였다. 이후 김종필은 국무총리 자격으로 1973년 미국, 서독, 스페인, 프랑스 등을 방문하였다. 49세인 1975년 12월 박정희와 끊임없이 갈등하던 김종필은 국무총리직에서 전격 경질된다. 박정희는 김종필 대신 그의 둘째 형 김종익을 충남 부여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대신 내보냈다. 51세인 1977년 김종필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화민국, 일본, 모로코, 브라질 등을 방문하였다. 53세인 1979년 3월 제10대 국회의원에 재선하였고 그해 6월 유럽 특사로 파견되어 독일과 프랑스 등을 순방하고 귀국했다. 그리고 그해 10월 26일 박정희가 사망하자 11월 12일 민주공화당 총재의 만장일치로 선출되면서 김종필은 김대중, 김영삼과 함께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했다. 54세인 1980년 5월 18일 친군 부세력인 전두환 노태우는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내리면서 김종필을 보안사에 체포 구금하고 그를 부정축제자로 발표했다. 그는 친군부에 의해 모욕적인 대우를 받아 전두환을 증오하였는데 당시 수경사령관이었던 노태우는 그에게 깍듯하게 예우해 노태우에겐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이인자의 처세술을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그는 노태우에게 이승만 박정희 시절의 이인자들의 몰락과 비참한 최후를 설명하며 절대 1인자에게 밉보이지 말 것, 절대 서운한 표현을 하지 말 것 등의 이인자의 처세술을 일러주었다고 한다. 김종필은 그해 9월 친군부에 의해 재산을 헌납하도록 강요받고 공화당 총재 등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면서 정계에서 은퇴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은둔 생활을 하였다. 61세인 1987년 6월 항쟁으로 정치해금이 풀리면서 9월 그는 은둔 7년 만에 정계 복귀를 선언하였다. 그해 10월 옛 공화당과 유종의 인사들을 주축으로 신민주공화당을 창당해 총재에 추대되었다. 12월에는 1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지만 4위로 낙선했다. 김종필은 3김 중 유일하게
제5공화국 시절에 은둔하면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정계 복귀와 신민주공화당 창당을 선언하자 남들이 피 흘리며 싸울 때는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무임승차하느냐며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62세인 1988년 4월 충남 부여에 출마하여 13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64세인 1990년 1월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노태우의 민주정의당과 3당 합당을 선언하고 민주자유당 출범에 참가한 후 5월 최고위원에 선출되었다. 이후 김영삼과 13대 대권을 놓고 경쟁하다가 1992년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69세인 1995년 2월 김영삼 대통령이 당내 군부 세력을 제거하려 하는 등 민주개화의 불화 끝에 민주자유당을 탈당하고 5월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하고 총재에 취임하였다. 71세인 1997년 6월 자민련 제15대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으나 10월 김대중과 대선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고 김대중 대선 후보 선대위 의장을 맡았다. 72세인 1998년 8월 제31대 국무총리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내각제 개헌, 대북관계 등을 놓고 김대중과 갈등하였다. 74세인 2000년 1월 국무총리직에서 퇴임하였고 이듬해 10월 자민련 전당대회에서 총재로 복귀하면서 DJP-연합은 붕괴되었다. 78세인 2004년 4월 15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민련은 지역구에서 사석을 획득하는 데에 그치면서 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했고 김종필은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지만 비례대표 득표율 3% 이상을 기록하지 못하여 자민련에서는 아무도 비례대표가 나오지 않았다. 4월 19일 김종필은 총재직을 사퇴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하였다. 81세인 2007년 12월 대선에 출마한 이명박 지원을 위해 한나라당에 입당, 선대위 고문을 역임하였다. 이후에도 한나라당 명예고문직을 유지하였다. 82세인 2008년 12월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서울 순천향병원에 입원하였고 이후 재활치료를 하였다. 76세인 2012년 한나라당이 박근혜가 당권을 잡고 새누리당으로 개명하자 다시 탈당했다. 79세인 2015년 2월 아내인 박영욱이 세상을 떠났다. 김종필은 부인 박영욱이 사망한 후 난 마누라하고 같은 자리에 누워야겠다 싶어서 국립묘지 선택은 안 했다 고 말했다고 한다. 2018년 5월 무렵부터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6월 23일에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춘천향대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향년 92세였다.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었고 장례는 5일 가족장으로 간소하게 치러졌다. 슬하에 일남일녀를 두었다. 김종필의 묘는 선영인 충남 부여군 외산면에 아내 박영욱과 합장되어 있다. 이곳에 가면 아내 박영욱이 타계한 후 김종필이 생전 써두었던 묘비명을 볼 수 있다. 이 묘비명에는 한 점 허물없는 생각을 평생 삶의 지표로 삼았고 나이 90이 되니 89세까지가 헛된 인생이었다. 숱한 질문에 그저 웃음으로 대답하던 사람, 한평생 반려자인 고마운 아내와 이곳에 누웠노라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지금까지 김종필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